실질적으로 직위 분포들을, 이 분포도 같은 경우는 그릴 때에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할 때에 실제로 행했던 방법입니다. 바닥에 전지를 붙여놓고 그 전지 위에서 직위의 라인을 그리는 것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라인이 수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이분이 그리신 것을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지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진, 들어있는 사진 중에 하나의 직위 분포들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전지의 크기는 여기서 설명했듯이 가로 118.8cm, 세로 84cm의 실질적인 이 크기의 종이입니다. 이 백지를 바닥에 붙여놓고 그리게 되고요. 여기에 이 라인의 오차 범위를 1mm 이내로 그리게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이 그린 직위의 분포들을 이분이나 다른 분들이 가서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들이 처음에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약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지만 측정을 계속 하다가 보면 이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오차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이분이 그린 라인을 이분들이 검증을 할 수 있다면 보편적 객관성을 만족하게 됩니다. 또 이 라인이 1mm나 5mm의 허용 오차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라인이 나온다는 재현성을 만족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직위 분포도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 빨간색 라인과 이 빨간색 라인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수맥이 되게 되고, 요 파란색 라인과 요 파란색 라인이 하나의 실질적인 수맥의 라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분포들을 그린 분은 본인의 집에서 마루에 붙여놓고 거실에 붙여놓고서 실질적으로 그리게 됩니다. 제가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제가 블로그에 분석을 해서 넘어가네. 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서는 이 수맥의 폭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쉽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 수맥의 자리가 실제로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이 크기는 실측도입니다. 더 키워서 그린 것도 아니고 그 집에 있던 수맥의 라인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맥이 벗어나 있는 그런 자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영향을 있겠으나 영향이 크냐 작으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1번이나 2번이나 이런 3번 실질적으로 지도할 때에 7cm 폭이 7cm 이상이 되는 수맥에서 올라오는 파장들은 대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3번이나 아니면 6번 같은 커다란 수맥에서 올라오는 파장들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맥에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수맥은 직선으로 흐른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직이분포도에서 이 수맥분포도에서 보듯이 직선으로 그려진 부분들은 뭐 일부 구간들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직선으로 흐르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지하의 안반 구조상 딱딱한 돌과 무른 돌, 딱딱한 돌, 이런 딱딱한 돌들 사이에 있는 무른 돌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가서 그 무른 돌 사이를 흐르게 되는데 지질 구조상 직선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구간에 있을 수도 있겠죠. 어찌 하다 보니. 그렇지만 또 뭐 홍수가 와서 퇴적이 된다거나 했을 때 직선으로 생긴다는 것도 어렵고, 또는 지질이나 뭐 만곡이나 습곡 같은 게 일어났을 때에는 더군다나 이런 구조가 직선으로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이 라인이 지금 거의 1mm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mm 오차 없이 그려낼 그림입니다. 아이고. 요 직이분포도는 아까 이 위에 이 수맥 분포들을 그렸던 자리를 똑같이 붙여놓고 표시를 해서 똑같이 붙여놓고 그렸는데, 형기상에서 얘기하는, 형기풍수상에서 얘기하는 생기살기가 지나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수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수맥은 표시하지 않고 형기생기만 표시하고 형기살기만 표시한 겁니다. 직선으로 표시된 것 중에 색깔이 같은 게, 직선과 점선이 색깔이 같으면 직선은 생기, 점선은 살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너무 복잡하죠? 뭐 이렇게 생기가 작고 폭이 작고 살기가 폭이 넓은 것도 있고, 생기가 폭이 넓고 살기가 폭이 적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방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다 표시한 거라서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지금 수맥에 해당된 점들은 직이분포도상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금 수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당이라고 하는 곳은 이 노란색처럼 좋은 기운이 크고 넓고 나쁜 기운이 작고 영향이 적게 미치는 그런 지역을 명당이라 하는 곳이지, 명당 어느 곳도 좋은 기운만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기운이 영향이 더 크고 나쁜 기운이 더 영향이 작습니다. 따라서 이 기운의 크기를 정확하게 또는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해내지 못하면 이런 곳에다가 사용했을 때는 나쁜 터에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산소나 실제로 산에 있는 산소 같은 경우를 가서 보면 좋은 기운 옆에 흐르는 나쁜 기운에 써 있는 산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산소를 쓰게 한 그 기관의 실력이겠지만, 어찌됐든 좋은 장소 옆에 반드시 좋은 직이 생기 옆에 반드시 나쁜 살기가 형기풍수상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어느 지역은 이 생기와 살기가 약간 더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뭐 그건 지역에 따라 거기에 있는 안반의 종류라든지 거기에 있는 어떤 구성된 흙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의해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형기풍수에서는 늘 생기와 살기가 동시에 있다. 다만 명당은 좋은 기운의 크기가 크고 나쁜 기운은 크기가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모양이 좀 다르죠? 이 기운은
원주형 천기 지기, 원주형,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원 기둥 모양의 동그란 기운을 의미합니다. 또는 땅에서 올라가는 동그란 모양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건 하방향 원주형 천기, 생기, 살기라고 얘기하고,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상방향 원주형 천기, 상방향 원주형 지기, 생기, 살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네 개는, 그림을 보시시 네 개는 짝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천기, 생기가 있으면 반드시 나쁜 천기, 생기가 있고, 좋은 지기, 생기가 있으면 반드시 나쁜 지기, 생기가 있습니다. 다만 크기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좋은 터는 천기, 생기의 값이나 또는 크기가 크고, 나쁜 터는 나쁜 지기, 살기나 천기, 살기의 크기가 크고 영향이 크게 됩니다. 이 그림 역시 이 천기, 생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기, 생기, 땅에서 올라가는 지기, 생기, 살기, 이 지기 분포도도 아까 처음에 보셨던 이 수맥 분포도가 그려진 자리에 그대로 붙여놓고 똑같은 크기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장소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는 형기, 생기, 살기도 있는 거고, 수맥도도 이 안에 수맥들도 있는 겁니다. 다만 원주형 천기, 생기, 살기, 원주형 지기, 생기, 살기만 그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터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굉장히 많은 기운들로 얽혀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운은 공사를 통해서 생겨지는, 만들어지는 기운입니다. 땅에 고정되는 천기를 의미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선은 생기, 점선은 살기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끝까지 지나가는데, 이분이 그릴 때에 다 지나가게 되면 너무 복잡해서 들어오는 것들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그림 역시 아까와 그렸던 생기 분포도, 형기상의 생기, 살기 분포도, 수맥 분포도, 원주형 천기, 생기, 살기 분포도와 같은 자리에 똑같이 붙여놓고 그린 그림입니다. 도시에는 이 고정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를 자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고, 또 급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운들은 보시다시피 꾸불꾸불 하면서 가운데에 이 기운을 이루게 하는 동그란 원주형 천기가 있습니다. 이걸 무령지라고 하는데, 이 기운의 특징은 약간 끈적끈적합니다. 따라서 좋은 기운도 영향이 크고 나쁜 기운도 영향이 큽니다. 이 지기 분포도도, 무령지기, 생기살기 이 지기 분포도도 당연히 똑같은 자리에 붙여놓고 그린 지기 분포도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지기 분포도는 환영지기, 생기, 살기 분포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폭이 있죠. 요 안에서만 영향이 있고, 이 환영지기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만 영향이 있고, 요 가운데 안이나 밖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요 살기도 마찬가지로 요 안에는, 요 점선 안 사이에서는 영향이 있으나 안에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환영지기, 생기살기도 회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환영지기, 생기살기 분포도도 똑같은 지역에 붙여놓고 그린 지기 분포도입니다. 라인도 플러스 마이너스 1mm 허용 오차를 가지고 그린 아주 잘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다른 분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기운을, 물론 이 안에 있는 모든 기운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찾을 수 있는, 이분이 찾을 수 있는 기운을 그려놓은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흘러가는 수맥의 라인도 있고요. 뭐 또 이런 원주형 천기생기, 천기살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직선으로 있는 형기생기살기의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 같은 경우가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운들이 섞여 있고 굉장히 많은 기운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거를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이걸 알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처음에 얘기했었던 감각적 지각으로 알아차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감각적 지각도 자신이 잘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차릴 수 있지만 아까 그림처럼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감각적 지각을 활용하게 되면 아까 같은 그림을 숙련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mm 허용 오차를 가지고 그리다가 더 잘 그리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1mm의 허용 오차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실제로 이렇게 집면에 붙여놓고 그린 그림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수맥 분포도, 형기, 생기살기 분포도, 천기, 생기살기 분포도, 지기, 생기살기 분포도, 이 모든 분포도는 똑같은 지역에 놓고 그린 거고, 지금 이 사진에서 의미는 아직은 수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서 그린 그림이고, 이 그림들은 앉아서 더 정밀한 측정을 통해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